여러분, 뉴스에서 GDP 성장률이 2%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세계 12위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주식 투자할 때도 GDP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GDP가 정확히 뭔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고요? 오늘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합친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들었고 동네 빵집에서 빵을 구웠어요. 병원에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학원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물건과 서비스 모두를 합쳐서 올해 우리나라가 2,000조 원어치를 만들었다 하는 게 바로 GDP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국적이 아니라 땅덩어리가 기준입니다. 미국 회사가 한국에 공장을 세워서 물건을 만들면 한국 GDP에 들어가요. 반대로 삼성이 중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중국 GDP에 들어갑니다. 둘째, 올해 새로 만든 것만 세요. 3년 전에 만든 중고차를 올해 사고 팔았다고 해서 GDP에 다시 포함되지는 않아요. 단, 중고차 중개 수수료는 올해의 서비스니까 GDP에 포함됩니다. 셋째, 최종 제품만 세요. 구두를 만들 때 가죽이 필요하죠? 근데 가죽값과 구두값을 따로따로 세면 가죽을 2번 세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제품인 구두값만 GDP에 포함해요. 그럼 GDP가 왜 중요할까요? GDP는 나라의 경제 크기를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GDP가 2024년 기준으로 세계 12위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2번째로 크다는 거죠. 참고로 2025년에는 13위로 떨어질 전망이에요. 스페인이 우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그리고 GDP로 경제 성장률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작년 GDP가 2,000조 원이었는데 올해 2,100조 원이 됐다. 그럼 5% 성장한 거예요.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1인당 GDP예요. GDP를 인구수로 나눈 건데 이게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 어국과 비국의 GDP가 똑같이 1,000조 원인데 어국은 인구가 1억 명, 비국은 5천만 명이라면 비국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2배 더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참고로 2024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6,000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GDP가 주식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연결고리는 기업 실적입니다. GDP가 늘어난다는 건 나라 전체가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소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업들의 매출도 늘어나겠죠? 매출이 늘면 이익도 늘어나고, 이익이 늘면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GDP 성장률이 떨어지면 경제가 둔화되는 거니까 기업 실적도 나빠지고 주가에도 부정적이에요. 두 번째 연결고리는 시가총액과 GDP의 관계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버핏 지수라는 게 있어요.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의 대가가 만든 지표인데요. 한 나라의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80에서 100 정도면 적정하다고 봐요. 100을 넘으면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었다, 즉 거품이 낀 거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고요. 80 미만이면 아직 주식시장이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약 15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우리나라는 100 정도로 적정 수준이에요. 세 번째 연결고리는 주식시장이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GDP는 과거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분기가 끝나고 한참 뒤에 발표되거든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미래를 예측해요. 다음 분기에 GDP가 올라갈 것 같아 하면 주가가 미리 올라가고, 경제가 나빠질 것 같아 하면 실제로 GDP가 나빠지기 전에 주가가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GDP는 마이너스인데 주가는 오른다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도 해요. 이건 투자자들이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는 나아질 거야 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GDP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 사이클을 파악하세요. GDP 성장률이 높을 때는 경기가 좋을 때예요. 이럴 땐 소비재나 경기 민감주가 좋아요. GDP 성장률이 낮거나 마이너스일 때는 경기 방어주, 예를 들어 식품이나 의약품, 통신주를 고려해 볼 만해요.
둘째, 한국은행과 정부 발표를 주목하세요. 한국은행은 분기마다 GDP 성장률을 발표해요.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예상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셋째, GDP만 보지 말고 다른 지표도 함께 보세요. GDP는 중요하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금리, 환율,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다른 지표들도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보여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GDP는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든 것의 가치예요. GDP 성장률이 높으면 경제가 잘 굴러가는 거고요. GDP가 늘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에 긍정적이에요. 주식시장 시가총액과 GDP의 비율인 버핏지수로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GDP보다 미래를 먼저 반영한다는 거. GDP는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큰 그림이에요. 이 큰 그림을 이해하면 뉴스를 볼 때도 이게 내 주식에 이런 영향을 주겠구나 하고 연결할 수 있게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경제 개념과 주식과의 관계 주제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